본 방송은 8월 10일 토요일에 녹음됐습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 578번째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 진행할 호스트 김서진입니다. 지금 녹음일 기준으로는 파리올림픽이 한창이죠. 많은 선수분들이 활약을 펼치고 계신데 이번 올림픽에는 야구가 채택이 안 됐지만 우리 야구에도 자랑스러운 국가대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구 국가대표 선수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 방송 송준형 PD님, 민경훈님, 조강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PD님께 주제 설명 듣고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같은 경우에는 2019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2028년 다음 올림픽이 있죠. 그 10년에 걸친 그 국가대표 팀 코리아, 야구 국가대표 팀 코리아 다시 보기, 그리고 뽑아보기, 그리고 미리 보기 특집인데요.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핑계고요, 사실. 국가대표 특집을 빙자한 이제 우리나라 야구 국가대표 팀,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의 그 야구 재능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앞으로 어떤 선수들이 두각을 드러낼지 한번 우리 광은 씨 필두로 해서 유망주들 신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그런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 세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90년대생 최고 탤런트를 가진 선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겠죠. 그렇죠. 뭐 따지면 2019년 프리미어 12부터 2020 도쿄올림픽 안에서 정해보면 될 것 같은데 어떤 선수들이 떠오르실까요? 일단 2019년 프리미어 12 당시 이제 국가대표팀 최종 엔트리를 한번 쭉 살펴보는 게 좋겠죠. 투수부터 쭉 살펴볼 텐데 일단 조상우 선수, 그리고 고우석 선수, 그리고 하재훈 선수, 하재훈 쓱팬으로서 그리고 차우찬 선수, 김광현 선수, 이승호 선수, 문경찬 선수, 지금 오랜만에 보는 이름이네요. 그리고 이영하 선수, 이용찬 선수, 그리고 또 누구죠? 원종현 선수, 그리고 박종훈 선수, 양현종, 함덕주 이렇게 투수가 나와 있고요. 포수로는 박세혁과 양의지 선수 이렇게 뽑혔고, 내야수는 박민우, 김상수, 황재균, 허경민, 최정, 김혜성, 박병호 이렇게 뽑혔고요. 외야수는 민병헌, 강백호, 김현수, 김재환, 박건우, 이정호 이렇게 뽑혔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2019년이다 보니까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이잖아요. 80년대생 탑 탤런트들의 이제 마지노선, 이제 끝물 느낌이 나고 90년대 초중반생들이 이제 한창 프라임에 들어갔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2019년 아시안 게임 프리미어 12 로스터가 어쩌면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좀 나쁜 의미로 얘기하는 골짜기 세대 최정상급 선수들이 모여있던 딱 그 한가운데 로스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그 나름대로 꽤나 매력이 있는 선수들이 많이 뽑혔어요. 그래서 일단 이 프리미어 12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약간 이제 2020년 도쿄 올림픽 국가대표 최종 로스터인데 이 경우에는 말이 2020이지 실제 대회는 2021년에 치러졌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이 로스터는 이제 민경훈 씨가 한번 쭉 읊어주시죠. 네. 고영표. 위에서는 없었던 이름인데 이제 고영표, 알을 깨고 나온 고영표, 조상우 똑같이 있고요. 그리고 당시 1년 차였던 김진욱, 그리고 이제 원태인, 또 이제 고우석, 오승환, 차우찬, 박세웅, 이의리, 김민우, 최원준 이렇게 이제 투수진이 있고, 포수는 양의지 똑같이 나왔고 2년 전이랑 해도, 그리고 이제 강민호가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그 박세혁 빠지고. 이제 내야수는 이제 오지환, 김혜성, 황재균, 허경민, 오재일, 강백호, 그리고 최주환 이렇게 있고,
외야수로는 딱 4명이었네요. 박혜민이랑 김현수, 박건우 그리고 이정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쿄 보니까 제 생각이 어떤지 아세요? 어때요? 아 투수 진짜 이렇게 뽑을 수가 있구나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의미로? 나쁜 의미죠. 나쁜 의미로. 야, 사실 2020년 도쿄 올림픽 그 국가대표 최종 엔트리를 보면요. 이런 말씀 드리면 이제 뽑힌 선수 투수들한테 좀 죄송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제가 봤던 역대 모든 국가대표 엔트리의 그 투수 명단 중에 가장 약해 보이긴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단 이 당시에도 꽤 잘해주고 있었던 김광현, 양현종이 없는 게 일단 제일 큰 거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사실 말도 안 되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선발이 좀 있었죠. 그렇죠. 대표적으로 김진욱 선수. 예, 뭐. 이 당시에도 사실 그 성적 자체는 좀 많이 안 좋았는데 이때 김경훈 감독님 인터뷰, 이때 국대 감독 하셨던 그분 말씀으로는 뭐 어떤 특정한 경기 하나를 보고서 매력적이다 해서 뽑았다라고 본인이 직접 언론에 나와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뭐 그밖에 뭐 또 좀 이해가 안 되는 거라면 저는 최주환도 좀 이해가 안 그렇죠. 되고. 네. 최주환 이 당시에 저희 팀에 있었던 선수라서 아는데 부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수비가 안 돼서 사실상 대타롤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선수인데 뽑아갔죠, 무리하게. 근데 저때 기억상으로 투수풀이 굉장히 안 좋긴 했거든요. 맞아요. 네, 투수풀이 굉장히 안 좋아서 김진욱까지는 저는 오케이 했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차우찬이 진짜 좀 에러긴 했어요. 맞아요. 네, 차우찬이 133에서 135 던지는데 뽑아가더라고요. 그게 좀 에러긴 했는데 그래서 좀 본론으로 들어오면 여기에서 종합해서 90년대 최고 탤런트는 뭐 지금 MLB 있는 두 분이겠죠. 네. 김야성, 이정우 이 둘인데 지금은 뭐 이런 말은 좀 그렇긴 한데 뭐 좀 약간 안 좋죠. 안 좋긴 한데 지금 예후가 안 좋긴 한데 이정우는 저는 제 생각에는 분명히 MLB 기준으로도 컨택 60에서 65 레벨의 교타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그 정도의 컨택은 이미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때 당시만 해도 그 강백호, 이정우 이렇게 묶였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조금 차이가 나지만 사실 이정우보다 강백호가 조금 더 평가가 좋았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이 도쿄나 이제 프리미어 당시까지는. 네, 그래서 이제 강백호도 저 두 대회 당시에는 타격 능력이 정말 최정상급이다라고 평가받는 유망주였고요. 김하성은 지금과는 좀 느낌이 많이 다르긴 해요. 지금 MLB에서 좀 고친 모습하고 지금 그 전 모습하고는. 근데 이제 사실 골짜기 세대라고는 하는데 골짜기 세대의 가장 큰 타자인 김하성이 지금 사실 추신수 이후로 제일 성공한 항공인 타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셋 정도 타자는 이렇게 셋 정도고 김혜성은 생각보다 생각이 안 나네요. 사실 근데 김혜성 등장 시기가 김혜성이 99 근데 빠른 9구니까 98이라고 봐야 될 텐데. 골짜기 세대 다음이에요. 얘기하면. 약간 다음이기도 하고 하필 김혜성 등장 시기가 저희 이제 국대 실력 저점진할 때를 부각이 안 된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보통 김혜성 본격적으로 국대 나오면서부터 1번 타자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름 괜찮게 나름 괜찮게 쳤어요. 스탯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름 괜찮게 쳐도 이 경기 결과가 엉망이면 아무도 기억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하셨던 그 최고 재능에서 당연히 뭐 김하성, 이정우 들어가겠지만 저는 강백호 아직까지도 믿고 있어요. 90년대 최고의 탤런트를 갖고 있는 선수 중 하나로 강백호. 탤런트는 뭐 최고죠. 네. 탤런트는 최고인데. 이게 재능도 재능이거니와 사실 국대 나가면 항상 1인분을 해줬었거든요. 그렇죠. 상당히 잘해줬었어요. 게다가 이 국가대표라는 게 좀 어색한 투수들 많다 보니까 보통 상대적으로는 타자들한테 좀 불리한 그런 환경이잖아요. 근데 그런 국대에서 잘해줬다는 건 진짜 재능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강백호 하면 꼭 생각나는 게 세레머니사 있잖아요. 손들다 한 거. 근데 생각해보면요, 그 세레머니 어쨌든 이루타 치고 나가서 한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루타 쳤잖아요. 치고 나가서 했다가 죽은 거고. 또 그 다음 경기에 또 귀신같이 또 이루타 다르비슈 상대였나요? 네. 상대로 또 쳤고. 진짜 트루 재능, 전 진짜 강백호는 아직까지도 트루 재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프리미어 12 그리고 도쿄 로스터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아쉬운 투수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저희가 일부 방송에서도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지금과 비슷한 리그 환경에서 만약에 4, 5년만 늦게 태어나서 지금 같은 리그 환경에서 지금 같은 어떤 육성 시스템이라든가 어떤 그나마 좀 나아진 그런 리그 이론적 배경 이런 걸 좀 누릴 수 있었다면 확실히 더 나은 커리어를 보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투수가 몇 명 있는데 누구냐면 조상우 선수 그리고 조금 더 늦게 타왔으면 고영표 선수도 굉장히 매력적인 투를 보유하고 있는 투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늦게 터지긴 했지만 결국에 터지긴 했지만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고우석 선수도 약간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고
그러니까 이 선수는 약간 메이저리그 진출한 게 약간 너무 이른 선택이 결과적으로 되고 있긴 하지만 여기에 저는 이제 언급이 안 되고 있는데 김민우 선수도 사실 되게 뛰어난 재능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물론 프로에서 어느 정도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준 시즌도 있고 완전한 실패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기대치 대비 그리고 실제로 이 선수가 가지고 있던 재능의 크기 대비 정말 못 큰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 엔트리를 보게 되면 사실 그 2019년 프리미어 12, 2020년 도쿄올림픽 최종 엔트리뿐 아니라 예비 엔트리를 보게 되더라도 전반적으로 뭐라고 해야 하나 굉장히 좀 아쉬운 투수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투수만 보더라도 그 도쿄올림픽 예비 엔트리가 있거든요. 네. 쭉 보면은 박진우, 송명기, 이재학, 구창모, 이용찬, 김민규, 이영하, 최원준, 유희관, 고영표, 배재성, 소형준, 주건 뭐 이렇게 쭉 가요. 뭐 장재영, 뭐 최원태, 이승호, 한현희, 서준원, 네, 서준원 그리고 양창섭, 원태인, 최채흥, 뭐 문승원, 박종훈, 이권욱, 김태훈, 김희환 뭐 이렇게 쭉 갑니다. 보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피지컬이라든가 어떤 투구의 레퍼토리 다양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매력이 꽤나 있던 투수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대성하지 못한 결국에는 사그라든 아니면 결국에는 그냥 자기 스케일이 많이 쪼그라든 이런 투수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저거를 19 지금 프리미어 1, 2랑 17 APBC랑 비교를 해보면 17 APBC에서 출전한 선수들 중에 제가 알기로는 김하성과밖에 겹치는 게 없다고 기억하고 있거든요. 네. 투수들은 거의 없어요. 그때 투수들 주축이 임기영, 장현식, 김윤동, 박세웅 또 누구였죠? 박세웅 뭐 그 정도 됐었어요 아마. 네. 그 정도 됐었는데 사실 저는 그 90년대 중반 투수들 재능 중에 가장 뛰어난 재능을 갖춘 선수가 저는 솔직히 장현식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장현식 맞아요. 장현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장현식이 기대만큼 못 커졌죠. 예. 그래서 이제 저는 골짜기라고 한다면 90에서 98까지를 골짜기라고 하거든요. 넓은 의미의 골짜기라고 한다면 조건위는 90에서 95까지. 예. 그렇게 본다면 이 뭐 일부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 선수들의 이제 재능 뭐 탤런트도 뭐 분명히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근데 이제 리그 환경 자체가 조금 가혹했다. 아까 고영표 얘기를 하셨던데 고영표도 사실 지금 늦게 터진 게 결국에는 그때 고영표가 활약했던 환경 자체가 너무 타고였어요. 네. 너무 타고였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한창 또 이제 장타자들은 늘어나던 시기였고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타격받은 케이스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리그 환경에서 기인한 문제도 저는 분명히 존재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상우도 아깝죠. 조상우 많이 아깝죠. 네, 정말 저는 메이저리그 스케일 불펜이라고 항상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생각했어요. 결국엔 꺾였어요. 그러니까 이 2017년 APBC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이때 이제 저희가 투수 위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최종 엔트리를 보게 되면은 여기서도 확실히 골짜기 세대 중에 안타까운 투수들이 몇 명 보이는데 누구냐면 뭐 김대현, 뭐 이민호, 이민호 그리고 여기 임기영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심재민 이런 투수들 있고 재능만 놓고 보면은 확실히 지금 있는 어린 투수들과 비교해도 크게 밀리지 않거나 기본적인 툴 측면에서 되게 좋은 그 재능을 갖고 있던 선수들이 많이 보여요. 그런데 이제 이 선수들이 실제 프로에 올라와서 어떤 식으로 활용됐는지 어떻게 육성이 됐는지를 보면은 이 부분이 확실히 아쉽습니다. 결국에는 필승조 내지는 뭐 불펜으로 굴림을 당하거나 맞습니다. 이게 사실 굴림을 당한다는 것도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프로 맞습니다. 레벨에서 자기의 공을 이제 보여주고 어떤 일정한 수준의 관리를 받으면서 경험치를 쌓는 게 마냥 나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3연투, 4연투 이런 것만 아니면. 근데 그 과정에서 구속이 결국엔 죽어버리거나 부상으로 신음을 하거나 아니면 방금 말씀드렸던 3연투, 4연투라든가 말도 안 되는 좀 부자연스러울 정도의 혹사, 적절치 못한 기용 이런 걸로 인해서 사그라든 투수들이 너무 많은데 결국에는 전 이런 것도 있다고 봐요. 일부 때 말씀드렸던 타고 투저 트렌드 있잖아요. 그게 2014년대부터 2018년까지 그 2010년대 중반에 타고 트렌드가 굉장히 강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리그 환경이 확실히 투수들에게 가혹했던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이때 희생된 투수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이때 희생된 투수들의 대부분은 아까 말씀해 주셨던 90년대 초반생들.
그거를 뚫고 올라갔던 선수가 구창모 선수였는데 그쵸. 구창모 선수는 이제 뭐 혹사나 뭐 이런 이슈보다는 다른 이슈로 네. 이제 좀 나가리가 됐고요. 네. 그래서 투수 최고쟁이였던 구창모가 이제 좀 제대로 대회를 뛴 적이 없었죠. 사실 그때 유니폼을 입고 나서 그게 좀 저는 크다고 보고요. 물론 구창모 선수가 메이저리그 스케일이라는 데는 좀 그 논란 논쟁의 네, 여전히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네. 논쟁의 여전히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트렌드를 이제 이겨내고 성장한 투수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다. 이게 조금 컸던 것 같습니다. 다음 엔트리를 보시면 더 잘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네,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90년대생 이야기 더 네네네. 하실 말씀 없으시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투수 위주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야수는 약간 나오는 이름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한번 약간 키우고.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또 현 세대로 넘어와서요. 2022년 항저우 아시안 게임, 2023년 WBC, APBC 요 정도 안에서 현 세대 최고의 재능들을 뽑아보겠습니다. 일단 라인업부터, 엔트리부터? 네, 네. 엔트리부터요. 서진 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네, 네, 좋습니다. 투수는 고영표, 정우영, 고우석, 박세웅, 김광현, 소형준, 김원중, 이용찬, 원태인, 이의리, 양현종, 김윤식, 구창모, 곽빈, 정철원 이렇게 있고요. 양의지 포수에는 양의지 이지영 선수가 있습니다. 내야수는 김혜성, 김하성, 오지환 선수 있고요. 토미 에드먼 선수도 있었고요. 최정, 강백호, 박병호 선수가 있었습니다. 외야수는 박혜민, 김현수, 박건우, 나성범, 이정후, 최지훈 선수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게 2023년 WBC 그렇죠. 국가대표 최종 엔트리고요. 또 2023년 APBC도 한번 맞습니다. 읊어드리면요. 여기가 좀 새로운 선수들이 많아요. 네. APBC 대회 특성상. 네, 네. 투수는 문동주 선수, 조병현 선수, 김영규, 원태인, 오원석 선수 있고요. 최지민, 곽빈, 이의리, 신민혁, 최준용, 정혜영, 최승용 선수가 있었습니다. 포수는 김동헌 선수, 김형준, 손성빈 선수가 있었고요. 내야수는 김혜성, 김도영, 김주원, 노시환, 문현빈, 김휘집, 나승엽 선수 있었습니다. 외야수는 김성윤 선수, 박승규 선수, 최지훈, 윤동희 선수 이렇게 있었습니다. 재밌는 이름들이 좀 많죠. 네, 확실히 새로 처음 보는 네. 선수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다음 항저우 아시안게임 국가대표팀 최종 로스터까지 말씀드리면요. 네. 미필 원정대. 투수는 문동주, 장현석, 정우영, 김영규, 원태인, 고우석, 박세웅, 최지민, 나균환, 곽빈, 박영영 선수 있었고요. 포수는 김동헌 선수와 김형준 선수가 있었습니다. 내야수는 박성한, 김혜성, 김주원, 노시환, 문보경 선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강백호랑 김지찬 선수 있었습니다. 외야수는 김성윤 선수, 원준 선수, 최지훈 선수, 윤동희 선수 이렇게 있었습니다. 네. 여기서 여기 안에서 현 세대 최고의 재능들 이렇게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되게 다양해요. 일단 어, 앞서 얘기했던 2010년대 중반 후반에 있었던 그 국가대표 엔트리들과 비교했을 때 네. 확실히 다양한 선수들이 많이 뽑혔다는 인상이 강하고 그리고 확실히 물갈이가 됐어요. 맞습니다. 투수진은 여전히 약간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야수진은 확실히 물갈이가 됐고 그리고 투수진이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는 와중에 굵직한 재능들 몇 명이 이제 튀어나오기 시작해요. 확실히. 그러니까 98년 이후로 2002년생까지 그 사이가 그렇죠. 제 생각에는 그 80년대 윤김양으로 대표되는 그 윤유김양으로 대표되는 그 80년대 후반생들 중반생들 황금 세대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버금가는 굉장히 좋은 네. 투수들이 많이 나왔다는 인상이 있어요. 저는 버금 간다고 생각을. 근데 류는 류는 좀 아웃라인. 논외. 류는 논외. 윤김양 수준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겹치는 거는 사실 너무 일찍 뽑혔어요. 맞아요. 네, 너무 일찍 뽑혔어요. 그래서 23WBC가 너무 아쉬운 게 투수 아까 서진님께서 읽어주셨잖아요. 네. 투수 엔트리 보면 제가 아까 20 도쿄를 보면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 들었는데 23WBC는 너무 잘 뽑았어요. 너무 잘 뽑았고 사실 80년생들의 라스트 댄스와 이제 99년생 그 곽빈과 원태인으로 대표되는 99년생 뉴페이스 그 다음에 01년생 이제 소영준까지 이렇게 과거와 미래가 이렇게 딱 합쳐진 그런 투수진이었는데 좀 안 좋게 됐죠. 결과는 안 좋았죠. 근데 이제 이때 최저점을 찍고 오히려 충격파를 받아서 APBC랑 이제 그 아시안 게임 거치면서 많이 올라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투수가 뭐 먼저 투수부터 얘기를 하자면 투수가 너무 괜찮은 것 같거든요. 좋아요. 예. 저 지금 보는 게 이제 구구 라인의 원태인과 곽빈. 예, 이제는 거의 국내 레귤러 투수죠. 예, 1, 2선발을 맡아줘야 될 투수들이고. 굉장히 좋아하는 유형의 투수들이고 그렇죠. 퀄리티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예, 곽빈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유형의 투수예요. 예. 0년대 이후에 소형준, 이일이. 예. 이 선수 넷 정도면 저는 이 탤런트 레벨 자체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거기에다가 이제 03년생 맞죠? 03년생 그렇죠. 문동주, 예, 문동주까지 해서, 예, 그래서 이제 공인구가 좀 아쉬웠죠 23WBC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근데 이 선수들이 좀 더 이제 지금 주축을 잡아주면 지금 원태인, 곽빈이 제일 나이가 든 편인데 만으로 25이잖아요. 맞아요. 예. 이게 20대 중후반으로 접어들고 아래 세대들이 조금 더 올라와 준다면 투수진은 경쟁 레벨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를 하려다가 좀 까먹었던 부분이 90년대 중반에서 일본에서 너무 좋은 재능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이마나가 쇼타, 오타이 쇼헤이, 또 야마모토, 예. 코다이 센가도 있고요. 코다이 센가. 예. 저 지금은 근데 제가 일본 리그를 잘 안 봐서 모르겠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확실히 그때는 엄청 좋은 재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실 오타니 하나로도 다 설명이 평정하죠. 됩니다. 네. 오타니가 지금 뭐 명전 소리 듣고 있는데 그거가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 일본이란 나라에서도. 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비교되는 측면이 있었다면 저번에 APBC 보니까 그렇게 막 엄청나게 벽을 느낄 정도로 차이가 있다. 그 정도는 또 아니더라고요. 물론 한신이랑 오릭스 둘이 빠졌다고는 들었어요. 그래서 야마시타 슌페이타가 야마시타 슌페이타가 엄청 괜찮다고 들었는데 야마시타가 빠지고 무라카미라고 한신에 있습니다. 예, 그렇죠. 거포. 예. 무라카미는 저기 도쿄 한신의 그 공 느리고 예. 예, 그 친구. 네네네. 예, 그 이름은 친구도 잘 플레임은 빠지고 기억이 안 예. 나는데. 지금 투수니까 그 친구도 빠지고 그래서 조금 약해졌긴 했는데 그렇게 막 엄청난 차이는 아니었어요. 제가 보기엔 탑 레벨이. 근데 이게 딱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80년도 후반대에 이제 그때 국대 레벨이 일본에 좀 비빌 때 그때 레벨이랑 좀 비슷하다고 해서 저는 좀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2023년에 이 세계 연달아 국제대회가 있었잖아요. 이 엔트리들이 확실히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약간 현 세대, 지금 약간 황금 세대 초입에 들어갈락 말락한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지금 한국 국가대표팀 자체가. 그 인상을 확실히 느낄 수 있게 했던 그 세계 대회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APBC 엔트리를 쭉 보게 되면 저희가 투수 얘기를 위주로 지금까지는 드렸는데 야수를 보더라도 저는 오히려 지금 세대는 투수는 확실히 그 탑 레벨 탤런트, 그러니까 윤김양의 버금가는 에이스 레벨, 프런트라이너 레벨의 투수들이 굵직하게 나와줬다는 느낌이 있다면 야수들은 전반적으로 어린 야수들의 뎁스가 굉장히 풍부해졌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탑 탤런트는 투수에 비하면 약간 인상이 덜해요. 김도영 정도를 제외하면 정말 묵직한 무슨 뭐 메이저리그 스케일의 야수들은 안 보이긴 하는데 그 대신 전반적인 레벨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 이런 인상을 받고 있는 게 뭐냐면 APBC 쪽 엔트리를 보게 됐을 때 제가 가장 약간 눈에 띄었던 선수들, 그러니까 사실 한두 명을 뽑기가 어려울 정도로 되게 매력적인 선수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좀 특히 제 눈에 띄었던 선수들 말씀드리자면은 다른 것보다는 일단 그 포수 쪽에 김영준 선수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내야수 쪽에 뭐 김도영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김주원 선수 운동 능력이라든가 수비적으로는 굉장히 밸류가 높아 보이고 그리고 제가 이미 앞선 야자수 여러 에피소드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노시환 선수 여기에 문현빈 선수도 매력이 꽤 있더라고요. 여기에 뭐 나승엽 선수 여기에 뭐 김성윤이라든가 최지훈, 윤동희 이렇게까지 이어지는 라인업은 만약에 이 선수들이 자기의 실력을 제대로 실현해낼 수만 있다면 야수의 힘으로 일본 국가대표팀과 어떻게 대척을 할 만한 그런 굉장히 업사이드가 높은 그 라인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앞으로 5년간 실수하지 말고 제발 잘 육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여기에 더해서 이제 투수 중에서 언급이 안 됐던 선수들 몇 명 있다면 조병현 선수라든가 김태견이라든가 이제 아직 국가대표 경력은 없지만 여기에 더해 뭐 정우영 선수 뭐 이렇게 쭉 보면은 전체적으로 확실히 뉴페이스들이 많이 나왔고 그 탤런트 레벨 자체가 한 단계 혹은 두 단계 이상 확실히 업그레이드가 됐다.
이런 인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그걸 확실히 느끼냐면 단순히 이 선수들이 지금 야구를 잘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딱 눌러보고 프로필 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신체 조건 자체가 달라요. 그렇죠. 190cm 넘어간 경우도 네, 있고 막 그렇죠. 188에 뭐 몸무게 막 90kg 뭐 이런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저는 언제나 얘기를 하지만 말씀을 드리지만 결국에 운동선수는 몸이 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주의거든요. 몸이 크고 빨라야 되고 힘이 세야 돼요. 결국에 아무리 야구가 뭐 스킬의 스포츠니 어쩌니 해도 그 스킬을 결국엔 툴이 극복을 해내는 모양새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노시안만 봐도 그렇죠. 이따만 하잖아요. 네. 강백호만 해도 집체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에서 확실히 피지컬적인 부분에서 강화가 됐다는 게 그 99년생 이후 선수들을 보면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 더 얹으면 아까 아직 안 보여줬더라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이미 KBO에서는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맞아요. 왜냐면은 앞서 일부에서 제가 말했던 것 중에서 그 25세 이하 선수들의 WAR 리그 비중 그게 그 한창 골짜기 지나던 그 타고 과거한 그 2010년대 한 중후반 이때 10%대였으면 지금 30%로 다시 넘었어요. 그렇죠. 30%대를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WAR이라는 게 그냥 뭐 대치 선수는 0이니까 걔네들은 애초에 거기 안 잡힐 거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1, 2, 3으로 튄 애들이 몇 %냐 뭐 그 정도인데 그게 지금 30%를 넘었다는 거는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고 맞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여기 APBC 엔트리에 있는 이 선수들이 이미 유의미한 KBO에서는 이미 유의미한 그런 지금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투수 쪽은 좀 죄송합니다. 투수 쪽은 좀 몰라도 타자 쪽은 제 생각엔 1, 2년 내에 바로 국대 레벨에서 두각을 충분히 보일 수 있지 않나라는 예상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타자는 안정적이죠. 타자는 한번 키워놓으면 사실 떨어지는 게 잘 없긴 해요. 맞아요. 네, 없기는 한데 지금 불안한 부분은 저는 국대의 핵심이 돼야 될 부분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김영준과 김주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APBC랑 아시안게임 하면서 국대 차원에서 진짜 프로젝트로 키우는 그런 국대 선수로 키우는 그런 작업을 했어요. 근데 지금 김영준과 김주원이 좀 동시에 부진하는 그렇죠. 모습을 좀 보였죠. 물론 저는 일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주원은 모르겠는데 김영준은 일시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선수들이 중요한 부분이 저 아까 1부 때 준영님이 말씀했던 수비 탤런트 부족이라는 부분에서 김주원과 김영준이 가장 그거를 카운터 칠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김주원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금 스태티즈가 수비 산정 기준이 좀 중구난방이긴 하고 공개도 안 하고 있기는 한데 예, 제 눈 WAR로는 충분히 지금 타격으로도 2, 3 정도는 찍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의 KBO에서 저는 이렇게 수비 잘하는 유격수 처음 봤어요. 김주원은. 지금 올해 김주원은.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카운터를 날릴 수 있는 그런 두 선수가 조금 지금 부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제 다음 대회 5년까지 이제 2028년 올림픽이 사실 제일 큰 대회잖아요. 맞아요. 네. 거기까지 얼마나 채워 나가느냐. 이게 저는 제일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리고 NC가 못 키우는 구단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육성 잘하는 구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그리고 이제 노시환이나 문보경은 뭐 이제 그냥 레귤러죠. 레귤러죠. 네, 노시환 문보경은 레귤러고요. 윤동희가 저는 재밌더라고요. 맞아요. 네, 윤동희가 정말 재밌는 게 윤동희는 처음 드래프트 될 때는 툴가이 느낌이었거든요. 실제로 툴도 굉장히 좋고요. 네. 근데 이제 이 선수가 재밌는 게 2년차 때 그 어느 정도 성적을 냈고 국대에도 뽑혔잖아요. 그게 기반이 된 거는 툴가이랑 완전히 반대 방향이었어요. 완전히 컨택 좁혀놓고 몸쪽 공만 컨택 톡톡 때리면서 이렇게 똑딱이 유형으로 교타자 유형으로 조금 변모를 했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가지고 조금 이제 고등학교 때 느꼈던 툴가이 모습이 조금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제 성단장 때문에 좀 파워스트는 그렇게 좋지는 않기는 한데 이 부분에서 이제 지금 우상향하는 우타웨가 굉장히 귀중하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아까 뭐 외야 라인업을 보면 김성윤, 뭐 최지훈, 그다음에 또 누구 있었죠? 하여튼 다 좌타 계열의 타자들인데 이런 우타 계열의 외야들이 조금 더 이제 성장을 해주고 우상향을 좀 시켜준다면 굉장히 이제 국대에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가장 뭐랄까 아쉽다고 생각되는 그러니까 현 세대 그러니까 야수 뎁스가 굉장히 좋아진 건 사실인데 가장 아쉽다고 생각되는 지점이 결국엔 슬러거 부재가 좀 여전히 발목을 잡는 느낌이에요. 노시환 정도를 제외하면은 또 마찬가지로 커졌어야 될 한동희 선수가 굉장히 정체되어 있고
근데 이거를 해결해 줄 선수가 누구냐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면 이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2024년 이번에 그 국제대회뿐 아니라 2026년, 2028년까지도 이제 국제관 대회들이 계속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2000년생들이 해줘야 돼요. 근데 그 중에 노시환 정도를 제외하면은 제 눈에 그래도 장타툴 같은 게 확실히 보이는 이전 세대와 차별화되는 수준의 장타툴을 가지고 있는 선수라고 한다면 김도영은 장타자로 분류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김도영 국제 레벨에서는 국제 레벨에서 예. 그 외에는 제가 정말 재밌다고 느끼는 선수가 있다면 김영웅 선수예요. 김영웅. 네. 덩치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물론 평균 이상 되는 것 같은데 굉장히 뭐 슬러거의 체형은 아닌데 배트 스피드라든가 그 순간의 임팩트를 맞춰서 이제 타구에 힘을 싣는 능력이 굉장히 좋아 보이고 뭐랄까 생각보다 처음에 이 선수를 봤을 때는 뭔가 스윙 자체도 정말 풀스윙으로 돌리고 약간 좀 완성도가 떨어지는 유형의 타자가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순출루율도 나쁘지 않고 기본적으로 컨택에 대한 감각이 예상했던 것보단 괜찮다? 약간 이런 느낌을 받고 있어서 앞으로 성장세에 따라서 되게 좋은 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 외에 좀 찾아보자면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를 가지고 있는 선수는 이주영이에요. 이주영 좋죠. 이주영 좋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슬러거 계열의 좀 약간 운동 능력이 확실한 유형의 타자가 지금 넥스트 제너레이션 중에서는 의외로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각자 강점이 뚜렷한 타자들은 많아도 확실하게 종합적으로 육각형이 넓은 유형의 타자는 아직까진 그렇게 두각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주영 선수가 어떤 역할을 해주냐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의 완성도라든가 고점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말씀해주신 것 중에 이주영 선수도 진짜 재밌는 선수잖아요, 사실. 맞아요. 예. 세가이로 이제 이름 날렸고, 근데 지금 이제 지금 딱 변곡점을 거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올해가 저는 부침이라고 봐요. 올해가 맞아요. 부침이라고 보고, 다음에 저는 근데 지금 구단 차원에서 지금 햄스가 한 2번 정도 터졌죠. 네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타자로 계속해서 키우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영님이 얘기하신 약간 장타자 부재 좀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장타자 좀 더 얘기해보고 싶은 게 저기 잠실에 있는 그 빅가이 둘도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재원이랑 김범선이 전 사실 이 둘이 잠실이 아니라 홈구장이 좀 작은 저기 라팍이라든가 문화를 쓴 타자였으면은 기회 좀 더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저기 그러니까 LG처럼 계속 컨텐팅 달린 팀이 아니라 약간 좀 애매한 팀들 가면은 분명히 이런 선수들은 제 생각에 그러니까 SSG나 삼성 있었으면 아마 라인업 좀 뒤쪽 한 7번, 8번에 박아놓고서 털 때까지 어떻게 계속 경험치를 먹였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또 지금이랑 결과가 좀 달라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재원 선수는 요즘에 약간 좀 의문이 드는 건 사실이지만 김범석 선수만큼은 제 생각에는 그래도 나 가능성이 있다 정도는 충분히 보여준 것 같아요. 이미 1군에서도. 그래서 이 선수들이 둘 중 하나가 터져도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그 우타, 슬러거 유형 그런 데에 대한 갈증을 어느 정도 해소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범석은 제 생각엔 00년대 타자들 중에 김영웅 포함해서 최고인 것 같아요. 저는. 김도영 빼고. 그러니까 업사이드 놓고 봤을 때 파워 업사이드 놓고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약간 그 미래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는데 약간 다시 시계를 최근으로 당겨와서 저희가 당장 2024년에 프리미어 12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너무 이제 2000년대, 2002년대생 선수들 얘기했는데 저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지점은 지금 프라임에 접어든 타자들은 야수들은 그리고 투수들은 분명히 96년생에서부터 00년생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0대 중후반에 접어드는 선수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동안은 그러니까 2028년은 너무 미래를 보고 있는 거니까 저희가 이번 방송 막바지로 남겨두고 지금 그리고 다음 2026년 대회 정도까지를 봤을 때 이때 주축이 될 만한 선수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앞으로 한 2, 3년 정도 국가대표팀을 책임질 만한 선수들이 누가 있을지.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를 중요시하게 봐야 되는 이유가 지난 2019년 저희가 언급했던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국가대표 라인업을 보게 되면은 흔히 얘기하는 노인네들이 아직 방을 못 뺐어요. 네. 방을 빼야 되는데 못 뺐어. 네. 계속 붙잡고 지금 하는 거야. 해줘 하면서.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마음 놓고 좀 떠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러다가 이제 073 한번 하고. 그러니까. 마음에 안 좋아요. 그래서 좀 약간 방을 빼야 될 노인분들, 이제 좀 쉬셔야 될 분들을 누가 밀어낼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광은 씨는 지금 투수 야수들 재능들 중에 그러니까 한 96년생부터 한 99년생 라인 중에 누가 제일 그 국가대표팀의 주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무조건 김도영입니다. 김도영? 이건 무조건 김도영이에요. 예. 이 선수는 99년대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예. 그냥 재능이 압도적인 넘버원이다. 저는 쟤는 지금 야수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일단 야수부터. 야수에서 말씀하시는 거면 무조건 김도영이라고 생각을 하고, 김도영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한 대로 국제 스케일에서 파워가 발현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맥스가 제가 알기로는 180 정도 되고, 180kg 정도 되고, 맥스 180 한 이상까지는 찍었을 거예요. 그리고 평균도 지금 상위 한 3-4% 찍고 있으니까. 타구 속도. 그렇죠. 타구 속도. 예. 장타자로서 뭐 뻥뻥 날리는 슬로건은 아니지만 장타자로서 경쟁력은 확실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대한민국 타자의 기준이 지금 이정우 이후로 굉장히 그쪽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컨택을 올리고 처음에 이제 일단 적응부터 시키고 거기서 이제 파워가 계속해서 붙는 구조. 그래서 왜냐하면 그 전에 장타자들을 키우려고 구단들이 많이 시도를 했거든요. 예, 뭐 고짜기 세대에서도 그렇게 파워로 돋보이는 선수 몇 명 있었어요. 맞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임병욱, 예, 임병욱 굉장히 돋보였고 옛날에 이제 김도현, 뭐 SK에 뭐 그런 선수들, 예, 그런 선수들 몇 명. 예. 파워가 돋보이는 선수도 있었는데 그 선수들이 완전히 컨택에 실패를 하게 되면서 이게 고정이 돼버렸거든요. 25세 이후면 25세, 26세 이후면 저는 고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막말로 삼성의 이성규 선수도 그렇죠. 그 케이스에 부합을 하고요. 뒤늦게 터졌지만 김동엽 뭐 이런 선수도 많았어요. 네. 그런 선수들이 떠오르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정우가 완벽하게 성공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완벽하게 KBO 레벨에서는 이제 교타자로뿐만 아니라 이제 교타자와 장타를 같이 갖춘 캐피터. 그렇죠. 예. 그런 선수가 됐는데 결국에는 지금 그거를 따라서 지금 어린 타자들이 먼저 컨택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예. 근데 지금 제일 반하는 게 둘이에요. 김영준, 김주원. 김영준, 김주원은 진짜 상남자예요. 예. 예. 그냥 풀스윙 갈기고 풀스윙부터 하고 거기서 컨택이 좀 더 붙으면 붙으면 사실 진짜 공격에서 주축은 김도영이라 보지만 수비에서 주축은 그 둘이 될 수도 있죠. 예, 조금 얘기가 돌아왔겠는데 김도영 같은 경우는 확실한 재능이고 저는 메이저 스케일로 봐도 60에서 55 사이는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김도영이 이제 완전히 주축이 될 거고 김영준과 그리고 김주원 정도가 이제 수비적으로 팀의 중심을 잡아줘야 된다. 네, 장기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조금 더 시계를 뒤로 90년대생 중반생들을 당겨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지금 당장 국가대표 그리고 다음 국가대표 2026년 정도까지는 스탑갭 역할을 해줘야 될 선수들이 분명히 필요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선수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뒤늦게 터진 선수들에 집중을 해보고 싶어요. 지금 국가대표 경력은 없지만 이번 대회와 다음 대회 때는 분명히 어느 정도 해줄 수 있을 만한 선수들을 떠올려 보자면 저는 최지훈도 분명히 고려 대상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최지훈 좋죠. 네, 네. 최지훈 선수는 국가대표 경력이 있죠. 네, 있죠. 네, 있죠. 근데 한동안은 주축이 될 만한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더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이제 90년대 초중반생들 중에 좀 뒤늦게 터진 선수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강승호라든가 강승호. 툴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국제 레벨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스케일 언저리에 가는 선수들이 몇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가서 말아먹을 수도 있긴 한데 반대로 터지면은 터질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업사이드가 있는 선수들이 있을 텐데 강승호라든가 아니면은 비교적 어린 선수긴 하지만 문보경이라든가 문보경. 이런 선수들도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매력이 있다고 느끼는 투수가 송성문이에요. 저도 송성문 되게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송성문 선수도 약간 강승호 느낌의 약간 그런 느낌의 좀 툴가이 느낌의 물론 이 선수는 컨택이 너무 좋으니까 좀 별개긴 하지만 여기에 더해서 또 몇 명 정도 굳이 뽑아보자면 저는 김태현 선수도 굉장히 매력적인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김태현 선수.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95, 96, 97, 98 라인의 선수들이 당장 국가대표팀에서 어느 정도 그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맞습니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국 야구 약간 그 스탑갭 느낌을 해주는. 왜냐면 너무 그 00년대생 이후 선수들이 아무리 지금 재능이 만개하고 있고 툴적으로 완성도가 높다고 해도 그 선수들만으로 꾸려가기에는 어렵죠. 네. 나이가 있는 이제 프라임에 접어든 신체적으로 좀 완성이 된 선수들의 존재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선수들 이제 야수 쪽에서는 분명히 이제 몇 찾아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투수 쪽에서는 누가 있을까? 투수 쪽에서
저는 결국엔 투수 쪽은 약간 좀 야수랑 다른 게 투수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90년대 중반 투수들은 많이 안타까운 소리이긴 한데 경쟁력을 많이 상실했다고 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99, 98, 00 여기서 찾아야 된다고 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곽빈, 원태인 조금 더 이제 가보자면 소형준, 이의리 이 라인에서 결국 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확실히 제가 임의로 국가대표 라인업을 꾸려봤을 때 투수진은 공백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주축이 지금 뭐 국대 베테랑급이라고 해도 양현종, 김광현 빼놓고 국대 베테랑이라고 하면 곽빈, 원태인이에요. 심지어 박세웅 정도로 올라가야 돼요. 박세웅 정도 그쵸. 박세웅도 거의 곽빈, 원태인이랑 경험 비슷하죠. 비슷한 레벨이죠. 늦게 좀 만개한 스타일이라 처음 2017년에 한번 빵 뜨고 그다음에 좀 가라앉고 이런 스타일이라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야수하고 투수 좀 반대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투수가 어린 거는 좋지만 주축들이 어린 거는 좋지만 이것도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야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 잘해주셨는데 지금 SSG 팬들이라면 다 알고 있잖아요. 최재훈하고 박성환 얼마나 든든합니까? 네. 국대면 스타급의 느낌으로 저는 이런 부류의 선수를 야구 기술자라고 하거든요. 기술자. 네. 테크니션. 테크니션. 저 팀의 저점을 책임지는. 그렇죠. 약간 국대에서도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슈퍼스타의 수량은 한정돼 있거든요. 그렇죠. 김도영 같은 선수는 김도영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족한 지점들, 컨택이라든가 어떤 주루라든가 종합적인 유틸리티를 채워줄 수 있는 선수들로 결국에는 구성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런 선수들은 어린 선수들로 채워가기엔 좀 불안감이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스탑캡 느낌으로 이제 30 언저리가 되는 그런 선수들. 뭐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저는 송성문을 이번에 꼭 뽑았으면 좋겠어요. 투수 얘기 좀 더 해보고 싶은데요. 그 앞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90년대 초반생 투수는 그냥 갖다 버리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말을 세게 하시는 리그 환경 때문에 안타깝게 재능을 만개시키지 못했다. 이게 제가 좀 오늘 좀 말이 좀 세게 나오는데 기분 안 좋아요 오늘. 어제 지셔가지고 그런가? 어제 깔끔하게 지셔. 어쨌든 그쪽 지저분하게 지지 않았어요. 지저분하게. 지저분하게 졌죠. 아직까지 여파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맞아요. 이게 참 답이 없긴 한데 그나마 그래도 좀 길을 쓰고 어떻게든 찾아보면 결국은 특기 폼으로 일을 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언더사이드로 해서 고영표, 뭐 엄상백, 한현희까지도 저는 한현희. 네. 아직까지 고려 대상일 수 있다. 네, 아직까지는 좀 고려 대상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물론 제일 최고는 당연하겠지만 90년대 후반생, 00년대 초반생들이 레귤러 레벨에 올라와가지고 그들이 국대 투수 라인업을 쫙 먹는 게 최고겠지만 그게 조금 안 되거나 지금 문동주들 보면 당장 지금 헤매고 있잖아요. 오락가락하죠. 네, 오락가락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종의 사고를 대비해서 필요한 혹은 뽑을만한 90년대 초중반생들은 딱 그런 특이폼으로 일내는 고영표, 엄상백, 한현희 마구마구 메타네 마구. 네. 그리고 만약에 부활한다면 박종훈까지도 슬쩍 넣고 싶은데 부활하실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아무튼 지금 투수 보니까 재밌는 게 90년대 중반생 제가 지금 라인업 뽑아놨거든요. 곽빈 그러니까 뭐 프리미어 1, 2 지금 승선 가능한 우한 투수들 라인업 뽑아왔는데 곽빈, 원태인, 고영표, 김태견, 박영현, 주현상, 유영찬, 조병현, 정혜영, 김원중 네, 뽑아왔는데 90년대 중반생 중에 지금 둘이잖아요. 90년대 중반생은 아니다. 중반생은 초반생이니까 고영표는 90년생이니까 주현상하고 김원중인데 주현상이 야수에서 투수로 넘어갔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2020년 정도 되지 않았어요? 2020년? 대충 2, 3년 됐죠. 생각보다 얼마 안 됐죠. 예. 그러니까 이제 2010년도에 뭔가 리그에 뭔가 재앙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방송의 1, 2부 종합은 2010년대에 재앙이 있었다네요. 재앙이 있었던 거예요. 90년대 중반생 중에 가장 잘 던지는 투수가 지금 야수전 향한 케이스예요. 2020년도에. 예. 하여튼간 주현상 선수는 되게 좋고요. 예.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예. 그래서 뭐 결국에는 곽빈, 원태인 위주로 가고 여기에다가 뭐 오원석 정도. 자완이 없어요 국대가. 자완 없죠. 글쎄요. 제가 이번 방송 준비해서 느꼈던 게 예전 한 7, 8년 전만 하더라도 자완 천국이었죠. 진짜 류김이 양타 좌완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때 어떤 말이 나왔었냐면 다 기억나실 거예요. 좀 오래 보신 분들은. 국대급 우한선발 너무 없다. 지금은 우한밖에 없어요. 네, 오른손이 너무 없다면서 다 난리치면서 막 우한 누구 하지 했다가 기껏 생각했던 거 뭐 이재학 막 이랬잖아요.
기억 다 나죠. 이제가 좋긴 하겠다. 네. 근데 이제 이게 류기명 이탈하고 몇 년 사이에 갑자기 원래는 우한이 부족한데 이제는 좌한이 부족해요. 없어요. 지금 저희 대본에 보시면 알겠지만 우한은 쫙 깔아놓잖아요. 무슨 시장 좌판 마냥. 근데 좀 좌한 좀 여기 류현진 여기 지금 왜 들어갑니까? 없어요. 네, 좋긴 좋은데 지금 나이를 생각했을 때 이제 여기 들어가면 보면 안 되는데. 좌완 국대 레벨에 갈 만한 연건이라든가 어떤 그냥 베테랑이든가 스터프 측면에서 제일 좋은 게 어이가 없겠지만 김영규, 손주영, 이병헌이에요. 없어요, 좌완이. 진짜 너무 없어요. 리버스 그 80년대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상황이 뒤바뀌었는데 진짜로 우한 천국이에요, 이제는. 좌완 지금 그리고 유망주 레벨에서도 좌완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네. 보니까. 김영규, 손주영이 스토프로 주목받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손주영 같은 경우는 일단 포심에 조금 하자가 좀 문제가 있고 김영규는 사실 뭐 선발 유형도 아닐 뿐더러 그쵸. 그다음에 팔각도 자체가 뭐 그렇게 스토프랑 좋은 그런 쉐입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병헌이에요. 결국에는 이 중에서 스토프 이병헌하고 불펜할 거면 곽도규까지. 그래요. 네, 아. 곽도규. 곽도규는 스토프 확실히 좋아요. 맞습니다. 네, 곽도규는 스토프 좋은데 지금 완성이 안 돼가지고. 최지민은 아니. 최지민은 좀 한숨부터 나오는 거야? 아씨 면제를 걔가 먹었으면 어. 이러면 안 되는데. 하여튼간 지금 선발 중에서 스토프 뽑아줄 선수는 딱 하나예요. 이일이밖에 없어요 지금. 맞아요. 예. 이일이밖에 없는데 이일이가 지금 나갔잖아요. 예. 스터프도 뽑아주고 볼넷도 뽑아주죠. 문제는. 그렇죠. 예. 네. 그게 문제긴 커맨드가. 한데. 예. 그래서 2일이 정도 빼고는 뭐 자완에서 좀 뭔가 변수 창출할 거는 좀 없다. 이게 조금 불안점이긴 하죠. 예. 저는 좀 이율이 얘기 나와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이율이 아직까지도 최고 재능이라고 생각하는 편이긴 합니다. 재능은 좋아요. 아직까지는. 재능은 네. 메이저급이죠. 이게 사실 한동안 이율이가 엄청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제구 때문에. 근데 이게 이번에 팔꿈치 수술함으로써 밝혀진 게 사실 이율이가 지명 직후부터 이미 팔꿈치에 부상을 안고 뛰었다라는 폭탄을. 게, 그러니까 폭탄을 달고 뛰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폭탄 안고 뛰었는데도 그 정도의 스토프 그쵸, 보여줬다는 건 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이율이 선수가 그 수술하고 군대 문제 해결하고 푹 쉰 다음에 오면은 전 진짜 다시 무시무시한 공 던져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제거 문제 그렇게 욕하진 않았어요. 물론 개별 경기 보면 욕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인정하셔야 돼요, 다들. 저도 뭐 한두 번 본 게 네. 아니니까요. 4이닝 2실점, 삼진 6개, 볼넷 5개 이러고 앉아있으면 이러면 이걸 어떻게 하나 근데 시즌 전체적인 경향을 봤을 때 이 일은 지금 굉장히 진짜 긍정적으로 보는 게 9위를 키워나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맞아요. 예, 2, 2, 3, 2, 4 거쳐가면서 굉장히 파워피처로의 변모를 굉장히 드라이브를 많이 걸었거든요. 이 선수는 타협을 안 했어요. 진짜 이게 진짜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을 기아가 하고. 진짜 잘했다고 생각해요. 이거 타팀이었으면은 또 그 구속 맨날 나오면 낮추고. 이제 제구 잡기에 구속 낮춘다. 딱 그 대상에 딱 들어갈 만한 그런 레이더망에 들어갈 만한 선수였거든요. 이일이가. 그래서 지금 스터프 레벨에서는 이일이가 제일 최상이고 더 성장할 가능성도 있다. 지금 레퍼토리를 점차 바꾸고 있는데 이게 바꾸는 도중에 끊겼어요. 부상으로.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복귀를 하게 된다면 재고는 모르겠어요. 재고는 기도해야 되고. 이의리 선수도 가끔 투구하는 거 봤을 때 불안할 때 보면 약간 메이저리그 기준으로 터지기 전 딜런 시즌 보는 느낌 약간 있어가지고. 네, 근데 터지고 난 딜런 시즌은 에이스 수준인데 이의리가 그 페이스 그 로드맵을 그대로 밟아 나갈 수만 있다면 대박이겠죠. 그렇죠. 네. 근데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하면서 한국 투수에 대해서 제 00년대생, 90년대생 후반 투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정작 최고 넘버원 재능 얘기는 안 했어요. 안우진. 뭐 여러 구설수라든가 뭐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이 있긴 한데 결국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인데. 사회적 합의. 그렇죠. 이러면 좀 방송의 그 장르가 좀 달라지죠. 네, 이거 좀 크게 봐야 대국적으로 좀 봐야 될 문제긴 한데. 근데 탤런트 레벨은 압도적 넘버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 비교 대상이 없어요. 네, 근데 예, 뭐 그래요. 예, 본인 부상 이슈도 있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이슈도 있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위험한 예측 하나 해보면 군대 갔다 오면 사회적 합의가 얼추 이루어졌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이거 장난 못해요. 그러다가 또 이제 갑자기 이제 뭐 쌍둥이 같이 터지고 그러면. 그렇죠. 근데 학폭 관련 이슈는 진짜 예상 못하겠어가지고 저는 그래서 뺀 거거든요. 사실 안우진 얼마나 언급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한국 야구 팬이라면
정말 설레는 투수 중 하나죠. 네네. 근데 이게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저는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야구 팬의 입장에서는 네. 도덕적인 기준을 다 빼고 놓고 나서는. 예. 스케일은 어느 정도로 볼까요? 스케일 그러니까 KBO 기준으로 2080 스케일을 준다면 몇 점? 75? KBO 기준이요? KBO 기준으로. KBO 기준 75 정도. 75. 네, 75. 메이저리그로 만약에 올려서 스케일을 확장한다면. 아, 이거 근데 좀 논란의 어렵죠.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50에서 45 정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꽤 낮게 보네. 저도 비슷해요. 전 50 아. 플러스라고 봐요. 그러니까 50 플러스 좀 후하게 보면 50 플러스, 낮게 네. 보면 45 플러스. 음. 근데 이것도 되게 높은 거예요. 왜냐면 그쵸? 저희가 김도영 네. 칭찬을 그렇게 했는데 김도영이 전 메이저리그 스케일로 갔을 때 50 내지는 45 플러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재능 스케일로 보는 거예요. 류현진이 55였던 거고. 그렇죠. 유현진이 55에서 55로 갔다가 60으로 터지고 그런 50 케이스로 다시 내려왔고. 그러니까 굉장히 엄청난 재능을 보유한 투수인데 결국에는 이제 여러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맞습니다. 자세히 다루진 않았고요. 네. 뭐 이제 현 세대 얘기는 네. 이 정도까지 하고 네, 이제 좀 네. 약간 미지수의 영역으로 넘어가서 네. 2028년 도쿄 올림픽을 바라보면서 뭐네요. 네. 예, 그때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유망주들 지금 네. 이제 고등학교 뛰는 선수들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스케일 자체가 좀 큰 선수들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철저히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이 네, 들어갈 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청취자분들께서는 그게 뭔데 씹더가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누군지도 모르는 선수를 갑자기 언급을 하네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어디까지나 저희의 주관적인 해석이 반영된 내용이라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악겜 APBC가 주축이 되겠죠. 이때도 악겜 APBC의 주축 멤버들이 지금 99년생에서 03년생이니까 이때도 28살에서 25살입니다. 한창 때. 한창이죠. 네.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받쳐줄 수 있는 선수들 지금은 좀 미미하지만 일단은 제일 많이 언급이 되는 선수들은 뭐 청취자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심준석 선수가 제일 좀 맞아요. 네. 심준석 선수는 고등학교 때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진짜 제가 고교야구를 그래도 한 7년 8년은 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6 드래프트 봤으니까 16 드래프트 봤으면 거의 한 8년 됐는데 그 중에서 심준석을 따라갈 수 있는 선수가 아무도 없어요. 압도적이다. 압도적이에요. 네, 무조건 압도적이에요. 그리고 지금 루키에서 던지는 거 봤는데 루키에서 스위퍼 달고 그 다음에 패스트볼 96, 98 시팅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허리 때문에 지금 빠져가지고 지금 문제긴 한데 만약에 허리가 멀쩡하다면 저는 25세 이하 투수 중에서는 뭐 2일이고 뭐고 그냥 최고 재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안우진하고 비슷한 스케일이다. 안우진보다 더. 오. 네, 안우진보다 더. 50 플러스. 50 플러스. 그러니까 실링으로 보면 50 플러스 55까지 간 그런 재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평가가 되게 좋더라고요. 메이저리그 기준에서도. 예, 평가가 되게 좋은데 이제 허리로 지금 1년 반을 그러니까. 빠졌으니까 이게 좀 불안한 점이긴 돌아올 한데. 수 있을지. 예. 그래도 이제 만약에 건강이 보장이 된다면 국대의 이제 프런트 라인 레벨의 선발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신윤석이랑 같이 묶이는 선수가 이제 장현석 선수 있죠. 장현석 선수 있는데 장현석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년차기도 하고 뭐 제구가 그렇게 좋은 컨트롤이 그렇게 좋은 선수는 아니었기 때문에 좀 오래 두고 볼 필요는 있는데 지금 한국에서 3D 페스티벌이라고 하죠. 100마리 이상을 던질 수 있는 투수들 3명은 심준석, 문동주, 장현석 끝입니다. 예. 그 투수들밖에 없고 근데 심준석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장현석보다 훨씬 더 탤런트 레벨 자체는 높아요. 근데 장현석 같은 경우에는 그 허리 쪽에 뭐 부상적인 메디컬 이슈가 없는 대신에 디테일이 좀 문제다. 예. 뭐 투폼에서도 지적이 되게 많은 편인데 저는 뭐 메커니즘 같은 거는 잘 모르니까 네. 근데 이제 루키에서 기록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좋지는 않았는데 팀 내 평가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예. 팀 내 평가는 지금 파이프라인 10위까지 올라왔던 걸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디테일이 문제인데 이거를 잡아주게 되면 결국에는 이 선수도 이제 메이저를 밟을 수 있을 그럴 만한 레벨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KBO 쪽으로 좀 눈을 돌려보면 조원민 선수도 있죠. 조원민 선수도 있는데 조원민 선수는 지금 올해 조금 부진하고는 있어요. 올해 조금 부진하고 있는데 툴 쪽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아왔고 맥스 한 110마일까지 찍었다는 거를 작년에 들었으니까 이 선수 같은 경우는 발사각이 계속
이슈가 됐는데 이거를 고쳤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트래킹이 안 돼가지고. 예. 네. 근데 이제 지금 성적은 조금 나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네네. 근데 이제 물론 조금 느리긴 해요. 지금 올해 좀 부침이 있으면 03년생이 지금 상위 싱글 A 플러스, 싱글 A, 상위 싱글 A 뭐 적당한 편이긴 한데 적당하거나 조금 느리다고 보거든요. 저는. 네네네. 예. 그렇지만 이제 어느 정도의 툴이 메이저 기준으로도 툴이 증명된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KBO 쪽으로 넘어가면 저는 최고로 평가하는 건 지금 언급 안 된 분들 중에 최고로 평가하는 거는 문현빈 선수. 문현빈 선수. 03년생이 굉장히 좋은 탤런트를 가지고 있는데 03년생 이후의 탤런트 중에 이제 김도영 제외해서 윤동희와 이휘 자리를 다투는 그런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드랍 때부터 컨택평이 굉장히 좋았죠. 컨택평이 굉장히 좋았는데 보니까 디시플린이 잡혀있고 디시플린이 어느 정도는 잡혀있고 그 다음에 타구 속도 굉장히 빠르게 뽑더라고요. 예, 타구 속도를 175까지 175에서 177까지 뽑았던 걸로 기억이 나요. 1년차 때. 예. 그래서 이제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 생각에는 지금 올해는 그것 때문에 많이 밀렸어요. 지금 WPA 마이너스 49.9 그 1사말루 때 병사 친 거 그것 때문에 멘탈이 좀 많이 나갔어요. 예, 제 생각엔 그래요. 그래가지고 지금 올해 좀 부진하고 있긴 한데 저는 진짜 당연하게도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현빈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2루가 없잖아요. 사실 김혜성이 떠나면. 네, 그렇죠. 네. WBC면 몰라도 김혜성이 메이저로 가는 게 확실시 되는 상황이면 프리미어나 이제 올림픽 같은 국내 대회 같은 경우에는 국내 8호만 구성이 되는 대회 같은 경우에는 2루수가 좀 공석이에요. 그래서 아까 송성문 얘기한 것도 사실은 2루수로 봤어요. 예. 3루수는 너무 많아요. 많죠. 노시환, 그렇죠. 김도영, 또 문보경.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2루 자리가 좀 미지수인데 정근우 같은 2루수가 없는 게 지금 국대 야수 내야에서 문제라고 본다면 이 문현민 선수가 채워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 밖에 이제 김영웅 아까 그렇죠. 너무 잘 말씀해주셔가지고 네. 예, 김영웅 선수는 지금 로우 파워 자체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까 김범석 얘기를 했는데 김범석은 전체적인 타격 완성도가 너무 좋고 김영웅은 로우 파워 자체는 김범석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 다음에 뭐 최준호 선수 성장세가 좋아요. 성장세가 좋습니다. 이 선수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 패스트볼밖에 못 던졌어요. 예. 근데 올해 생각보다 종방향 그 브레이킹 볼이 나쁘지 않게 나가더라고요. 좋더라고요. 오히려 패스트볼이 약간 나사가 빠진 부분이 있고 이미 지금 수석팀에서는 거의 레귤러 이미 근처까지 오지 않았나요? 건강 이슈가 잠깐 있긴 한데 네. 별 이슈만 없다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레귤러 기회를 줄 것 같고 네네.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KBO 되게 어린 00년대생 이후 선발 유망주들 중에 최준호 탑3 언저리를 놓기 때문에 그쵸. 좋다고 보고 나승엽을 전 개인적으로 좋게 보고 있습니다. 나승 좋죠. 예. 누가 대본에다가 나사 빠진 나사 빠진 프레디 프리먼. 나사도 많이 빠지긴 근데 했는데 조금 나사 괜찮은 좀 비유 같아요. 조금 나사 빠지긴 했는데 조금 적극성이 좀 낮아요. 적극성 낮은 거는 어느 정도는 감안은 해야 좀 되는데 가끔 봤는데 좀 과하게 패시브할 때가 있더라고요 타석에서. 근데 올해 초까지만 해도 그게 진짜 적극성이 너무 낮았어요. 근데 2군 갔다 오고 나서 적극성이 좀 개선이 되니까 바로 성적이 뽑아져 나오더라고요.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게 조금 더 개선이 된다면 진짜 한국의 프레디 프리먼 기대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재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다음에 저는 지금 투수 중에서 주목을 한 게 원상현. 이번 드래프트 클래스죠? 이번 드래프트 클래스. 예. 원상현은 마찬가지로 지금 투수들 유망주 중에 계속 언급이 되는 부분이 포심 쉐입이에요. 맞아요. 포심 쉐입이 좀 안 좋은 선수들이 많아요. 너무 좋거나 너무 안 좋거나 둘 중 하나인데 원상현은 전자기는 해요. 전자긴 한데 커브를 RPM을 3,300을 긁습니다. RPM 3,300을 긁는데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커브가 잡혀 있으면 저는 금방 레퍼토리 완성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투심 달고 있기는 한데 투심 장착이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되면 당장 레귤러 선발 뛸 수 있는 그런 재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김범석은 아까 얘기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조금 리스키한 픽으로 지금 드래클래스에 있는 2호 드래클래스의 정현우, 정우주. 예. 그다음에 지금 롯데 어린 축을 담당하고 있는 고승민. 그다음에 하나의 김서현, 황준서. 그다음에 저는
이게 윤도현 선수를 넣어놨는데 이게 응원팀이라 넣은 게 아니라 지금 타자들 중에 완성도가 지금 부상으로 뛰지는 못하지만 완성도가 제일 좋은 선수가 아닐까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정도 툴의 스프레이 히팅을 할 수 있는 타자 유망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 김하성도 풀 히터였고 이정우도 풀 히터였고, 예. 그래서 이제 윤도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경기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 받쳐놓고 이제 밀거나 이제 당기거나 이런 게 자유자재로 되다 보니까 저는 굉장히 좋은 유망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타자로서 스킬적으로 완성도가 높고 툴이 꽤 좋다. 예, 그렇죠. 예. 이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거의 마무리되는 것 같은데 네. 마지막으로 2명 투수들 중에 가장 기대를 하고 있는 투수 2명을 뽑자면 김태견하고 박영현입니다. 그러니까 박영현은 제가 어린 투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체인지업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페스티벌 디자인 같은 것도 괜찮은 것 같고 다만 페스티벌 구속이 좀 아쉽긴 한데 이 부분은 뭐 개선을 차차 해나가야 될 것 같고 2003년생이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그거보다도 두산 팬인 걸 떠나서 만약에 제가 타팀 팬이었다 하더라도 김태견은 분류를 한다면 메이저리그 보더라인 메이저리그 스케일로 분류를 했을 것 같아요. 거의. 저도. 예. 이게 근래 봤던 저연차 불펜 투수들 중에 이 정도로 도미넌트했던 투수는 못 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시즌 초에는 그냥 페스티벌 원툴이고 뭐 그냥 깡다구로 던지는구나 싶었는데 6월 이후로 5월까지는 솔직히 그렇게 안 믿었거든요. 제가 경기를 보면서 그냥 얘 깡은 좋네. 가운데로 잘 넣네. 네. 이것만 해도 어디야라고 생각했는데 6월인가 어느새인가부터 페스티벌이 이상해졌고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이상해졌고 네. 아니 네, 내가 맞습니다. KBO에서 많이 못 봤던 네. 페스티벌이 나오는 거야. 네. 이상해지고 슬라이더 그 세컨더리로 던지는 변화구도 러프해요. 아직 러프한데 그 의도와 목적은 명확하고 네. 그리고 그 실행 역시 의도한 대로는 가요. 완성도가 약간 아쉬울 뿐. 근데 그것도 아쉽다는 게 KBO 리그 기준 평균 이상은 되는 것 같아. 근데 페스티벌이 그냥 이상해요. 그러니까 타팀 팬에서 보면은요. 그러니까 사실 그 봄까지는 좀 흔한 그런 뉘앙스가 뭐냐면은 1, 2년 차 어린 투수 우한 직구 좋음. 그럼 보통 한 3, 4월에 야 멋있다. 이거 뭐냐 신인농 탈 수 있겠다 하다가 보통 여름쯤에 공략해가지고 꼬꾸라지거든요. 이렇게 직구 하나로 밀고 가는 애들이. 근데 저는 사실 그래서 김태현 처음 나왔을 때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저도 그렇게 했거든요. 생각했어요. 근데 여름에 그 변화구 몇 개 달더니 그러니까 변화구 비슷하게 들어가는 것들을 갖고 오더니 버티더라고요. 어찌.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6월 중순부터 페스티벌이 이상해졌다니까. 네. 그래서 참 저도 정말 김태균 진짜.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보다 그 구속 대비 무브먼트가 괴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헛스윙 유도 비율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리그 페스티벌 중에 1위 다투고 있거든요. 맞아요. 이게 어디까지 갈지 아직 감은 잘 안 잡혀요, 사실. 업사이드가 어디까지일지는. 사실 수직 편향하려면 그렇게 던져야 돼요. 맞아요. 네, 수직 편향하려면 그렇게 던지는 게 그게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서울 시리즈 때도 무브먼트가 이상하게 찍혔어요. 물론 무브먼트가 좀 이상하게 찍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수직이 9인치 나왔나? 그 정도 했을 거예요. 9인치 맞나요? 아마 한 자릿수였을 텐데. 아무튼 수직이. 이상하게 찍혔어요. 예. 예. 이상하게 찍히긴 했는데 일단은 원래 재료부터 일단 수직이 좋았다. 그리고 수직 편중을 되게 효율적으로 던진다. 라는 장점이 있었던 투수인데 어제 경기를 봤는데 스플릿을 만들어 왔는데 스플릿 완성도가 꽤 괜찮더라고요. 나쁘지 않았어요. 지금 슬라이더 던지는 것도 자이로 계열로 하는데 자이로도 괜찮고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 선수가 선발로 갈지 안 갈지 모르겠는데 불펜으로 간다 하더라도 그냥 딱 하나예요. 만약에 이 레퍼토리랑 그 무브먼트 디자인을 유지하면서 페스티벌의 구속이 2에서 3kg 붙으면요. 오승환 이상이에요. 붙는다면. 저는 선발로 키워야 되고 네, 무조건 선발로 가야 될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KBO 환경이라는 게 또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튼 뭐 기대가 되고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봤을 때 확실히 저희가 이제 이번 마지막 부분을 언급하면서 느끼는 게 좋은 재능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야수 투수 가리지 않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1부 때도 얘기했던 건데 부디 망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 야구 재능의 중흥기 황금 세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명백한 네. 부디 망치지 말고 좋은 선수들이 좋은 활약으로 이제 날개를 필 수 있도록 현장에 있는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 얘기를 특히 또 어디 하고 싶냐면 키움에 하고 싶습니다.
키움. 왜냐면 키움이 최근에 그 상위 지명권 다 쓸어간 다음에 좋은 투수들 엄청 많이 긁어 모으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언급 안 되긴 했어요. 그 키움 투수들이 여기서 지금 나온. 근데 좋은 자원들 분명히 많거든요. 맞아요. 뭐 주승우라든가 뭐 김유나 뭐 이런 식으로. 좋죠. 저 주승우 진짜 좋더라고요. 주승우 좋아요. 사실 아까 언급하려다 말았는데 그래서 키움이 좀 왜냐면 10개 구단은 다 10분의 1씩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키움은 지금 5분의 1을 갖고 반을 있거든요. 갖고 있거든 거의. 네, 5분의 1 좀 더 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키움이 좀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언급이 안 됐지만 분명히 한 1년 뒤에는 언급될 만한 투수들 맞아요. 한두 명 정도는 내보낼만 하고 내보내야 되거든요. 사실 김윤아도 쓸어가는 걸 좋더라고요. 생각을 하면 네, 김윤아가 되게 좋고 그래서 키움의 투수들도 사실 저는 이 그 명단에 넣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한마디 하고 그 박영현 얘기를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네. 네네네. 진짜 이상한 게 전 박영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페스티벌이 이상해요. 그냥. 페스티벌 진짜 이상해요. 근데 김태경보다 저는 더 이상해요. 이상해요. 예. 너무 이질적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좋은 네. 좋은 의미로. 그러니까 이제 구속이 나올 수가 없는 메커니즘인데 구속이 153 이렇게 찍혀서 어제. 예. 지금 아마 3점대 중후반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제 생각에는 제가 이제 KT 경기를 많이 보지는 않았지만 이게 페스티벌을 조금 더 이제 그쪽에 맞춘 것 같아요. 좀 끌고 나오면서 뭔가 VAA의 VAA에 딱 적당한 VAA가 VAA에 최적화된 그런 폼으로 이제 계속해서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체인지업이 좀 몰렸어요. 네. 체인지업이 몰렸기 때문에 좀 난타를 받았는데 네네. 지금 후반기 들어오고 나니까 지금 페스티벌은 진짜 괴랄하더라고요. 좋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김태균이 클래식한 느낌의 그냥 네. 페스티벌 자체가 구위가 미쳤다는 느낌이라면 네. 박경현은 좀 정석과는 좀 거리가 있는 듯한. 뭔데? 네. 엄청납니다. 예. 근데 이 선수 또 좋은 게 뭐냐면 지금 시즌 초반과 비교했을 때 구속이 꾸준히 우상향이에요. 네, 맞습니다. 한 시즌 네. 내에서 벌써 몇 킬로 평균 구속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어디까지 갈지 궁금하긴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이렇게 KBO의 과거, 현재, 미래를 정말 다 보고 온 느낌이 드는데요. 마지막으로 뭐 하실 말씀 한마디 있으시면. 아까 말했던 키움 네. 잘해주세요 제발. 잘해주세요. 네, 그 국대의 미래입니다. 광은 씨. 전 이일이가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방금 세대가 잘 컸으면 좋겠어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럼 바람의 손자의 손자가 국가대표 되는 그날까지 네. 야자수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 Ooh, don't we look good together? There's a reason why they watch all night long. Yeah, no, we'll turn heads forever. So tonight I'm gonna show you all. When I walk with you, I watch the whole room change. Baby, that's what you do. No, baby, don't play. Baby, all my confidence. So blaming all your measurements. Shut the shit down on sight.